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말합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했으니 새로 도배해야 합니다. 장판도 다 갈아야 하고 욕실 타일까지 교체해야겠네요. 이 비용 보증금에서 제하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수백만 원이 날아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계약 만기 후 집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억울하게 돈을 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저는 민사 전문 변호사로 수십 년간 임대차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50대 이상 세입자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갈등이 바로 집수리 비용 문제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주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8세 이정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4년간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집주인이 벽지가 다 누렇게 변했으니 전부 새로 도배해야 한다. 장판도 교체해야 하니 비용은 보증금에서 빼겠다라고 통보한 겁니다. 견적을 확인해 보니 벽지 도배 비용만 300만 원, 장판 교체비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총 450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집 상태였습니다. 벽지는 햇볕이 드는 거실 창가 쪽 일부가 조금 바랬을 뿐 특별한 오염이나 손상은 없었습니다. 장판도 찢어진 곳 하나 없이 그저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이정은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집주인은 끝까지 새 세입자를 받으려면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2세 박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집주인이 욕실 타일에 금이 가서 전부 교체해야 한다며 수백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그 금은 박 씨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들은 늘 말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 도배도 하고 장판도 갈아야 합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법과 판례는 세입자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즉,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은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세입자의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느냐, 잃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 법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상에 회복하여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집주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원상회복이니까 새로 들어올 때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마모나 노후화는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62세 박정모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5년간 거주한 후 이사를 나가는데 벽지가 햇볕 때문에 변색되고 모서리 부분이 살짝 해졌습니다. 집주인은 전체 도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라며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상회복 의무는 처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손상된 부분을 고쳐라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책임지고 어떤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배입니다. 세월이 지나 벽지가 자연스럽게 바랬거나 해진 경우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누런 얼룩,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한 경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핀 경우는 세입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둘째, 장판입니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경우나 가구, 자국이 남은 경우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무거운 물건을 끌어서 장판이 찢어진 경우, 반려동물이 오염시킨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타일입니다. 단순히 오래돼 물때가 낀 것은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타일이 깨진 경우는 분명히 책임이 따릅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의 55세 김정모 씨는 반려견을 키우다 욕실 장판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집 주인이 교체 비용을 요구했고 법원도 세입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부산의 60세 최명철 씨는 햇볕에 의해 장판이 누렇게 변색되었는데 법원은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라며 세입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결국 핵심은 고의과 실외, 자연스러운 노후화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부당한 비용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용 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집주인이 벽지, 장판, 타일 교체 비용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임의로 차감하겠다고 한다면 말로만 대응해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항의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 증명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 당시 찍어둔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나란히 제시하면서 벽지 변색은 햇빛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후화일 뿐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빙 자료가 동봉된 내용 증명만으로 집주인이 요구를 철회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전문가 상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상담 비용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간 한 장의 문서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부산에 거주하던 55세 김정우 씨는 집주인이 장판 교체 비용 2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 내용 증명을 발송하자 집주인이 바로 태도를 바꾸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셈입니다. 셋째, 소송 제기입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소송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원은 집주인의 주장보다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인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정상적인 노후화라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집주인의 말이 곧 법은 아닙니다. 법은 훨씬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위축되지 마시고 사진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약서 특약 작성입니다. 계약 체결 시 도배와 장판의 수명은 세입자 책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도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입주 당시 증거 확보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 벽지, 장판, 타일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세요. 특히 이미 금이 가 있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집주인과 다툴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이사 전 사전 점검입니다. 이사 1에서 2주 전에 집주인과 함께 집을 점검하고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에 대해 미리 합의하세요.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가 있으면 분쟁은 반토막 납니다. 사진 한 장이 1,000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50대, 60대 분들이 나이도 있고 괜히 집주인과 싸우고 싶지 않다며 울며
저자 먹기로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5세 정호철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씨는 벽지 변색을 이유로 도배비 전액을 청구당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연적인 노후화로 보인다며 세입자 책임을 부정했고 장 씨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의 기준을 알고 증거를 확보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수리 비용 분쟁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준비한다면 절대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실 겁니다. 계약 만기 후 집수리 비용, 이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법을 아는 순간 보증금은 지켜집니다. 억울한 피해는 이제 끝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